자, 오늘은 2장 디렉토리 다루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학습 목표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고 파일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또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2장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유닉스 파일 시스템, 현재 디렉토리 확인 명령어 pwd,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동 명령어 cd, 파일 목록 확인 명령어, 그 다음에 디렉토리 생성과 삭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있는 정보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이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층적으로 구성한 유닉스 시스템의 파일과 디렉토리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파일의 종류를 보시면 일반 파일, 디렉토리 파일, 심볼릭 링크 파일, 장치 파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반 파일은 데이터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파일이고요. 텍스트 파일은 파일의 내용이 ASCII 코드로 구성된 파일을 말합니다. ASCII 코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기나 cat 또는 more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는 내용이 ASCII 코드가 아닌 파일이다 보니까 cat이나 more와 같은 명령어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내용이 깨져서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파일입니다. 내용이 다른 파일이나 하위 디렉토리의 이름인 특수 파일을 디렉토리 파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에서 ls라고 한번 쳐보시면 많은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유닉스 명령어에서 파일의 타입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파일입니다. 한 칸 떼시고 우리가 작성했던 exrc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ssembler program text라고 보여질 겁니다. 이번에는 .cshrc를 한번 쳐보시면 역시 assembler program text 파일이죠. 이번에는 usr bin의 ls를 한번 쳐보시면 아까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얘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ELF 32비트 executable 버전의 파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디렉토리를 이렇게 보면 디렉토리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심볼릭 링크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을 가리키는 특수 파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ls라는 명령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디렉토리를 잠깐 먼저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만들 때는 mkdir 한 칸을 떼시고 work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제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워크 디렉토리 이동한 상태에서 파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ouch test 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ls 다음에 li를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들어진 이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에 숫자가 하나 보여질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이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아이노드 번호입니다. 실제로 커널 내부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파일명으로 파일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노드 넘버에 의해서 파일을 구별 짓게 됩니다. 자, 파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touch test2라고 하시고요. ls-li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파일과 지금 만들었던 파일의 아이노드 번호를 보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했던 이 touch라는 명령어는요, 이렇게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명을 적게 되면 파일이 새롭게 생기는 명령어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존의 파일, 존재하는 파일을 터치를 하면 날짜가 바뀌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날짜와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꿔보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터치 테스트 1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ls-li를 해보시면 아까 분명히 테스트 1을 먼저 생성했기 때문에 아까는 7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9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터치는 새로운 파일명을 입력하게 되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는 가장 간단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터치하게 되면 시간이 바뀝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 시간 중에서 유닉스의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시간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 시간과 접근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이 생성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나중에 새로 접근하는 시간을 바꿨기 때문에 접근 시간과 수정 시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유닉스 파일에는 3개의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생성 시간, 두 번째는 접근 시간, 세 번째는 수정 시간. 이걸 각각 약자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생성 시간은 C타임, 수정 시간은 M타임, 접근 시간은 A타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을 수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정 시간이 바뀌게 되면 접근 시간 역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접근만 하고 수정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시간만 바뀌고 수정 시간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말하는 링크 파일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 파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또 나오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하드 링크라는 걸 만들어 봅니다. test1 h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ls-li를 쳐보시면 자, 지금 test1이라는 파일과 그 밑에 있는 이 파일은 같은 파일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분명히 이름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앞에 있는 아이노드 번호가 서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같은 파일이죠. 반면에 심볼릭 링크라는 애는 이렇게 -s 옵션을 주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s-li를 하겠습니다. test1 h라는 파일은 아까 만들었던 원본과 똑같은 아이노드를 갖는 똑같은 파일이지만 방금 새롭게 생성했던 심볼릭 링크 파일은 아이노드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파일 사이즈가 항상 고정된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파일들은 터치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0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볼릭 링크를 만들면 무조건 파일 사이즈가 고정됩니다. 자, 이거는 뭐와 유사한 거냐면 윈도우즈의 바로가기와 같은 겁니다. 어떤 원본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특수한 파일을 바로 심볼릭 링크 파일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하드 링크, 지금 아까 그냥 -s 옵션을 쓰지 않고 적었던 이 h가 붙어 있는 이 파일은 하드 링크 파일입니다. 하드 링크는 원본과 아이노드가 동일하다. 심볼릭 링크는 아이노드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닉스는 장치 역시 파일로 관리를 합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장치를 관리하는 장치 디바이스가 있는 파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d/dev로 이동을 합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이 파일들이 전부 다 장치 파일들입니다. 뒤에 애시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심볼릭 링크 파일과 같아요. 자, LL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파일이죠. 이거는 심볼릭 링크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치 파일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블럭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특수 파일로만 사용이 됩니다. 파일 크기 대신에 장치의 번호를 구별하기 위한 두 가지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홈 디렉토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cd 한 칸 떼고 엔터입니다. 디렉토리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부터 여러 가지 디렉토리를 이렇게 나무, 트리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디렉토리가 etc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위 디렉토리는 슬래시, 그러니까 루트가 될 것이고요. 하위 디렉토리는 뭐 디폴트라든지 이런 디렉토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정리가 되어 있죠.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건 항상 tilde 이렇게 물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디렉토리는 점이고요. 상위 디렉토리는 점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디렉토리는 그냥 이름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제가 있는 위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프롬프트에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현재 위치가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cd/etc.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가 etc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위로 올라가고 싶다. cd 한 칸 떼고 점점 하시면 상위 디렉토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현재 루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한 디렉토리에 이동한다면 그냥 이름만 이렇게 치시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mnt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루트 디렉토리에서 이동을 할 때 한 번은 이렇게 슬래시를 붙이고 이동을 했고요. 또 한 번은 그냥 이름만 주고 이동을 했죠. 저는 습관적으로 보통 이렇게 앞에 슬래시를 붙이고 많이 쓰는 편인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아래로 갈 때는 그냥 슬래시를 빼고 이름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경로는 파일 시스템의 특정한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자, 절대 경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것처럼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트 디렉토리로부터 특정 파일까지를 가는데 거치는 모든 디렉토리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 그래서 앞에 항상 슬래시로 시작하죠. 반면에 상대 경로는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하위로 내려갈 때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상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이외의 문자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슬래시를 넣어버리면 절대 경로가 돼버리니까 슬래시를 하시면 안 되고 같은 파일의 상대 경로라도 현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cd 한 칸 떼고 var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d 한 칸 떼고 dv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절대 경로를 사용한 예고요. 이번에는 cd./etc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상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etc로 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 경로입니다. 두 가지는 절대 경로를 쓴 거고요. 자, 이번에는 cd tilde enter. 자, 그러면 항상 어디서든지 본인의 홈으로 갑니다. 이거 역시 상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계층 구조가 다음과 같고 현재의 디렉토리가 user1이라고 했을 때 유닉스의 절대 경로는 슬래시 홈에 user1의 유닉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가 user1이기 때문에 유닉스를 가리키고 싶으면 그냥 유닉스라고 지칭을 해주면 상대 경로로 이 디렉토리를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user2의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슬래시 홈의 user2 이러면 이거는 절대 경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위치가 user1이기 때문에 user2를 불러줄 거라면 상위로 갔다가 user2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슬래시 user2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유닉스에서 파일과 디렉토리의 명명 규칙을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것은 알파벳, 대소문자는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하이픈, 밑줄, 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점으로 시작하게 되면 숨긴 파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 자, 공백으로 시작한다든지, 자, 이거 뭐라고 발음하죠? 보통 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스터리스크입니다. 이 아스터리스크는 특별히 올이라든지 이런 매크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자, 이거는 and의 의미고요.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파이프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원래 정확한 영어는 vertical bar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보통 이거는 파이프, 유닉스에서는 파이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그 다음에 헛따옴표,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를 드렸죠. 숫자 1키 옆에 있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백티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걔와 같이 있는 이 백티크 같이 있는 틸드, 이거는 틸드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우물정자나 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샵은 음악의 용어고요. 정확한 의미는 크로스 해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크로스 해치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사인, 그 다음에 소가로 열고 닫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왼쪽이 작다기 때문에 less than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부등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유닉스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입력 리다이렉션으로 사용이 됩니다. 입력 리다이렉션.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출력 리다이렉션. 근데 보통 우리가 출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리다이렉션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면 바로 이걸 나타냅니다. 출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특수한 키워드를 사용하실 거면 이름 전체를 따옴표로 감싸거나 또는 특수문자 앞에 역 슬래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거, 슬래시는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자, 파일명의 좋은 예는요, 이렇게 문자로만 돼 있거나 또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거나 소문자로 돼 있거나 점 파일로 시작하는 것들 가능합니다. 물론 숨긴 파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숫자와 영문자가 섞여 있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닉스에서는 이렇게 확장자를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확장자는 그냥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이지 윈도우처럼 확장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이름은 특수문자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중간에 따옴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좋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쓸 수 없는 이름은 끝에 슬래시가 들어갔다든지 앞에 시작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이렇게 껴있게 되면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 pwd입니다. print working directory의 뜻이고요. 자, cd 이렇게 /etc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불편해서 여기 프롬프트에 넣어 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프롬프트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기본 쉘로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sh라고 해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pwd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var 이렇게 갔어도 내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pwd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불편하니까 저희는 이미 지난주에 환경 설정을 할 때 현재 디렉토리를 표시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exit 하면 다시 현재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cd하고 홈 디렉토리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cd 명령은 우리가 아주 많이 썼습니다. cd 다음에 디렉토리 명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지정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디렉토리 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항상 되돌아온다는 거죠.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l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s 다음에 옵션 또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옵션이 A 옵션인데 저희는 이것도 미리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alias라고 쳐보시면 저희가 미리 ls에다가 이렇게 A 옵션을 넣어 놨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에서 ls만 치면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쉘을 바꿔서 한번 가볼까요? 본쉘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또 다르죠. 자, 본쉘에서 ls를 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확하게 숨긴 파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저희가 미리 넣어 놨던 겁니다.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exit 화면 다시 한번 지우고요. L 옵션은 파일의 상세 정보 출력 옵션입니다. ls-l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보여줍니다. D는 지정한 디렉토리 자체의 정보를 출력하는 옵션이고요. R은 리커시브 옵션입니다. 리커시브로 해석하면 zwe기적이라는 뜻이죠. 하위 디렉토리의 모든 내용을 반복적으로 출력해주고요. F 옵션은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실행 파일은 아스터리스크를 붙여주고 디렉토리는 슬래시, 심볼릭 링크는 골뱅이를 붙여주는 옵션입니다. U라는 옵션은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름을 최종 접근 시간 순으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ls-a의 사용 예고요. 뒤에다가 특정한 파일을 집어넣어서 그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 지우고 이런 식으로 ls.cshrc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없는 거를 치면 결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음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저희가 아까 해봤던 겁니다. mkdir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아까 우리 생성한 대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cd/work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mkdir dir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ls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죠. 방금 제가 F 옵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슬래시가 생깁니다.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 dir2가 됩니다. 자, LL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디렉토리 2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렉토리를 그냥 하나씩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mkdir 쓰시면 되는데 아주 긴 경로를 가진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대단히 불편하죠. 이렇게 만들고 다시 안으로 이동해서 또 새롭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간편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mkdir -p 옵션 주시고요. a/b/c/d E, F, G까지를 주겠습니다. 자, LS를 해보시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A만 보이겠죠? 그런데 가보시면 G까지가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이 쉬우시냐면 LS 한 칸 떼시고 별을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 A란 곳 아래가 이렇게 B라는 디렉토리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물론 이 안에는 계속해서 G까지 하위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한번 이동해 볼까요? A, B, C, D, E, F, G
이렇게 긴 디렉토리를 -p 옵션을 써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cd 워크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지우고요.